오늘이 9월의 첫날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 새학기 준비하느라 학부모, 학생들 가장 분주할 시기인데요. 올해는 그런 모습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대신 학교별 지역별로 학교 수업 방식을 두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 이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 학교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고 감염 관련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뉴욕, 뉴저지 지역 학교들 개학이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먼저 뉴욕시는 당초 오늘 10일로 예정됐던 개학일을 열흘 연기해서 21일부터 학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16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버겐 카운티만 먼저 놓고 보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9월 8일, 포트리는 9월 3일, 리지필드는 9월 5일, 잉글우드는 9월 2일, 티넥은 9월 8일 이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문을 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립학교 개학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공립학교 운영 방식을 두고 가장 시끄러웠던 곳이 뉴욕시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죠? 네, 우선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뉴욕시와 교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년별로도 또 온라인 이 원격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킨더가튼에서 2학년까지는 65분에서 95분, 3학년에서 5학년은 90분에서 110분, 6학년에서 8학년은 80분에서 100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100분에서 120분 사이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 라이브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각각의 대면 수업 교사와 또 온라인 담당 교사로부터 수업을 각각 받게 됩니다. 단 대면 수업 시 각 교실에는 9명, 최대 10명의 학생만 수용하기로 됐습니다. 네. 뉴욕시는 이렇게 학생이 원하는 수업 방식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네요. 그럼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8월 중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의 전체 학생 약 110만 명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74%에 해당하는 약 70만 명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혼합한 이 하이브리드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26%는 100% 온라인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에는 47%가 100%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인종들이 한 20%대에 머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74%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면 뭐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직접 가기를 원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교 방역 시스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뉴욕시가 내놓은 지침이 뭔가요? 네, 뉴욕시가 마련한 학교 방역 지침을 보면 모든 학교는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정규직 간호사 배치,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 6피트의 사회적 거리 준수,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마스크 무료 배포, 그리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실에 손소독제가 구비되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무료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추적 시스템 운영, 또 뉴욕시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3% 이상에 도달하면 학교가 폐쇄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강력한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뉴욕시 교사 노조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면서 대면 수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뉴욕시 교사 노조가 요구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뉴욕시는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이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NYU는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밖에 검사소를 설치했고요.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생의 경우 올해 가을 학기를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뉴욕시 대학들의 이런 방역 지침에 비하면 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방역 지침이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교사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물론 또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어떻게 합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뉴저지 공립학교 좀 상황을 짚어보죠. 네, 뉴저지는 지난 6월 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라는 이 가을 학기 운영 지침이 주정부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지난 8월 12일 학군별로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주정부는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학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지침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선 학군은 원격 수업으로만 듣던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때 또는 반대로 대면 수업을 듣던 학생이 완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학부모에게 고지를 해야 하고 또 이런 설명은 각 학생 가정이 주로 쓰는 언어로 제공이 돼야 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은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대면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원격 수업만 듣는 학생들 역시 출석, 또 수업 일수 등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네. 뉴저지 주 정부는 이렇게 100% 원격 수업 진행은 별로 장려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런데도 이번에 100%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학군이 제법 많아요. 네, 뉴저지 전체 학군이 약 584곳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180여 개 학군이 이번 학기에 100% 원격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에 해당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물론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학군이 436곳으로 가장 많고요. 100% 대면 수업만 하겠다는 학교도 59곳이나 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경우에는 우선 100% 원격 수업으로 학교를 시작해서 차차 이 코로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대면 수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도 많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와 월링턴 학군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과 페어론 학군은 10월 19일까지, 에즈워터 학군은 9월 말까지, 린허스트와 노스 알링턴 학군은 10월 16일까지, 리지필드와 티넥 학군은 첫 번째 마킹 피리어드까지 100%로 원격 수업만 진행하고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수업 방식 변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원격 수업만으로 진행을 하다가 차차 이제 대면 수업과 병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아마 대면 방식을 채택한 다른 학교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차차 우리 학교도 직접 등교를 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뭐 아무래도 섣불리 등교시켰다가 감염자라도 나오면 학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뉴저지는 학교 방역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들을 내놨나요? 뉴저지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싱글, 그러니까 단수의 확진건이 나온다고 당장 학교를 폐쇄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학군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위험 수준이 아니라면 학교 측은 당장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나왔다고 해서 즉시 학교를 폐쇄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 감염자는 물론 밀접 접촉을 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2주간 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일 같은 교실에서 2명의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오면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률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이 있던 교실을 폐쇄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밀접 접촉 여부 조사를 실시해서 경우에 따라서 역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내 전파가 아닌 만약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자 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만 시행하고 학교는 그대로 정상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감염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2주간 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뉴저지의 경우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위험한데도 정부 입장에서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아무래도 지난 봄 내내 원격 수업을 경험했던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시의 경우 약 74%가 대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뉴저지 학부모의 경우도 54%가 학교에 보내겠다고 했고 또 보내지 않겠다고 한 응답률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직장에 나가야 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둘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뉴욕과 뉴저지는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뉴저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학군의 결정권을 인정한 부분이 있네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첫 학교 재개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가을 학기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개학을 앞둔 뉴욕과 뉴저지의 수업 방식과 방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